안녕하세요. 수급무사입니다. 글로벌 정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해외 선물 역시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락하다가 어제 바로 앞번장이죠. 금요일 날 다행히 이렇게 꼬리를 말고 양봉으로 나와주면서 사실 앞으로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사실 좀 가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일요일 날 아침부터 뉴스가 이제 미국에 한 명 사망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망한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도 뉴스가 갑자기 대구에서 뭐 1000명이 20대가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죠. 미국이 한 명 사망하면서 더 불안감이 더 심해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봉이 나왔던 게 연준이 그 금리를 뭐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나와서 약간 방어에 힘을 써서 겨우 반등을 했는데 이런 두 가지 큰 악재가 나와서 사실은 매수 관점으로 보다가 다시 조금 더 관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일단 월요일 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를 지켜줄 8천을 지켜주는 의미가 강한데 8천권에서 저점을 안 깨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8천선은 지켜줘야지 다시 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악재가 또 그런 게 나와가지고 조금 불안해서 지금은 또 매수 관점으로 벌리던 생각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오늘은 해외 선물 매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간단히 이전에 계좌 인증하고 다 공개를 했는데 간단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1월 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85만원 정도로 시작했고요. 지금 가격은 한 730만원 정도 됐어요. 어제 한 번 더 이날 끝날 때 잠깐 해가지고 수익이 한 116만원 정도 나서 지금 어쨌든 최종적인 수익률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158% 정도 되더라고요. 수익난 금액,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거죠. 퍼센트. 여기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수익률이 되는 거죠. 158% 수익 났고 한 두 달 정도 1월 9일부터 28일이니까 정확히는 한 달 3주 정도 되겠네요. 앞 영상 궁금한 자세한 이제 스토리나 제가 왜 선물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전 강의 영상에서 얘기를 다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여기는 이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확인차 뭐 한 달 수익은 이렇게 월화 이렇게 났었고요. 어쨌든 실력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원래 주식을 오래 하던 사람인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1월 달부터 해외 선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알지만 실천을 못했던 내용도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해외 선물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익이 꾸준히 안 나거나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그 7가지 내용 중에 지금 7가지를 얘기 드릴 건데요. 7가지의 내용 중에 분명히 못 지키는 게 두세 가지는 있을 겁니다. 두세 가지는 못 지켜서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고 기준도 아니겠지만 제가 두 달 가까이 매매해 오면서 이미 계좌로는 검증을 해드렸고 어쨌든 뭐 수익이나 수익률이 꽤 높게 나왔잖아요. 거의 지금 158%에 지금 달성했는데 앞으로 계좌를 계속 키워 나갈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달성한 사람이 이제 경험이나 그런 테스트 결과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도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그렇게 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추세를 따르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세 추종 매매. 보통 선물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밑에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분명히 있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이런 큰 추세가 있는데 우리가 추세를 따라서 보통 매매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대부분 손실을 크게 본 분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 많이 올라와 놓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언젠간 떨어질 것이다, 고점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런 고점에서 계속 매도를 이렇게 잡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를 잡아서도 수익을 날 수는 있는데 매도를 잡았으면 이제 이런 데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칼같이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매도를 잡고 물린 상태에서 버텨버리니까 오히려 계속 올라가잖아요. 추세가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큰 손실을 보고 마감하든지, 지금 같이 차트가 이렇게 꺾였을 때도 이게 심리가 문제긴 한데, 꺾였을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추세가 좀 남아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면 추세가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매수 관점도 괜찮았지만 이게 이제 확실하게 무너졌을 때부터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방으로 향하는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대응을 해줘야지,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미스가 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크게 손해보는 분들의 특징은 이런 추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해서 보통 크게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저는 가급적 추세 매매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이게 많이 해보다 보니까 느끼는데, 종목을 여러 개 건드려 봤는데 결국은 종목 자체도 다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종목도 여기 보면 오일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골드도 있고 대표적인 나스닥도 있고 이렇잖아요. 많이 하시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은 어떤 거든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자기하고 잘 맞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력으로 나스닥을 거의 한 8, 90% 나스닥이고 가끔 이제 5일 정도 하는 정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건들다 보면 이 종목 자체가 자기가 잘 맞는 종목을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또 막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이 종목과 성향과 이 종목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약간 뇌동매매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자체를 이렇게 한 가지나 혹은 두 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매매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추천하는 거는 일단 나스닥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오일이든 뭐 가스든 골드든 자신한테 맞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종목들, 이런 호가창을 봐도 뭐 잘 움직이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호가창 빵빵하게 차 있고, 그런 종목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서 연결된 내용인데, 그래서 종목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관찰하다 보면 상품마다 이게 패턴과 특징이 있더라고요. 움직이는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테니까 힘싸움이잖아요. 숏으로 미는 세력, 롱으로 미는 세력. 그래서 결국은 상품마다 패턴과 특징이 있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런 걸 파악을 하면 아무래도 매매할 때 저점이나 고점 잡기가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1번과 2번 자리를 통해서 내가 종목을 정말로 이제 잘 알게 되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고, 좀 어떨 때는 확신이 드는 자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가매수나 가매도가 나왔을 때는 거의 반등할 확률이 높거나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때는 확실한 자리에서는 조금 베팅을 세게 가고, 이 중간 파동 있잖아요. 중간 파동 흐름에서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런 데서는 내가 안 하든지 한다고 하면은 베팅을 좀 작게 들어가면 훨씬 이 대형에서 빠져나오기도 편하고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확실한 자리를 노리려고 했는데, 그런 걸 찾는 것도 물론 기술이고 노하우겠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차트를 주식부터 오래 봤기 때문에 비교적 분석이 빨리 돼가지고 그런 게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관찰하다 보면 종목마다 특징이 다 보입니다. 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따라서 베팅 비중을 차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자, 다섯 번째는 이게 돌다리도 두개 보면 건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왕이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이 돼도 그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성향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점일 경우도 이왕이면 여기가 저점인 것 같아도 이렇게 바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더 테스트하거나 종목 특성상 여기를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때 이제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걸 쏠리는 걸 보고 더 이상 이렇게 매도세가 약해지는 게 느껴지면 어쨌든 이런 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패턴이 완성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성공률은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뭐 이렇게 한두 번 찍고 가는데 난 세 번 아니면 두 번 기다렸는데 한 번 찍고 가든지, 이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보내줬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개인차가 있겠죠. 조금 리스키하게 하더라도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조금만 확인하고 간다든지, 저처럼 뭐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확인하는 걸 보고 사거나, 고점도 이런 식으로 뭐 확인하는 걸 보고 들어가면은 더 확률이 높겠죠. 설사 놓칠지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면 미스날 확률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자, 6번은 뭐냐면 여섯 번째는 매매 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분들은 스캘퍼처럼 이렇게 많이 하면 나겠지만, 대다수는 많이 한다고 해서 뭐거나, 어차피 많이 해서 먹고 손절하고 먹고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절이 거의 안 나올 지점까지 기다려가지고 차라리 한두 번만 매매해가지고 그걸 수익을 확정짓는 게 더 현명한 매매가 아닌가 싶어요. 힘도 훨씬 덜 들고 피곤함도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확률 높은 자리까지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 중독이 물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이렇게 매매를 되게 자주 해서 사실상 그런 분 수익을 내는 분도 있겠죠. 거의 스캘퍼 성향인 분들은. 근데 대다수의 엄청 스캘퍼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물리면 그냥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버려 가지고, 그런 성향인 분들은 차라리 뭐 이런 과매수권, 과매도권에서만 매매를 기다렸다 하는 게 훨씬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게 투기 도박처럼 이걸 생각하고, 물론 파생이니까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투기 도박처럼 접근해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들대로 해라 하고 막 몰빵 베팅을 많이 하세요. 보면 몰빵 베팅을 해버리면 모든 저기 베팅 자체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든 고수든 이런 사람들도 100% 맞출 수가 없잖아요. 100%를 어떻게 맞춰요? 100% 장담한다는 거는 거의 뭐 사기꾼이나 사자밖에 없는 거예요. 확률이라기 나오겠죠. 자기가 실력을 기르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분명히 미스나는 확률도 있을 거예요. 통계를 내보면. 근데 분명히 뭐 20% 확률로 미스가 난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미스가 났을 때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뭐 몰빵처럼 해버리는 사람들은 빠질 때 타격이 크고 이렇게 뭐 한 번 보통은 자리 잘 잡으면 빠지더라도 올려줄 기회를 주는데, 이런 때 뭐 분할해서 다시 잡아서 되돌림할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팔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빵해 놓고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와도 보통 내 산자리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가 여력을 뒀을 때는 그래도 나는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데, 몰빵을 해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또 내려와 버리면 그대로 버텨버리고, 그런 악순환이 돼서 물론 몇 번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꼭 이 아웃되는 사람들, 시장에 퇴출되는 분들 보면 결국 몰빵해서 몇 번 성공해도 뭐 구성하다가 한 번만 1패 나도 이 1패로 그냥 재산 다 잃고, 얘는 주식처럼 뭐 0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자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잘못 맞으면. 이렇게 돼서 시장에서 퇴출돼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매매든 퇴출을 안 돼야지, 오래 살아남아야지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계좌를 잘 지켜야지.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도박처럼 마치
분할 매매를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이렇게 도박처럼 몰빵 존버해서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시장 대출되기는 정말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막 원웨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장이 나와버릴 때는 잘못 타버리면 바로 퇴출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틀렸을 때도 빠져나올 수 있게 분할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파생 상품인 이상 해외 선물 특성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방어적인 매매를 해서 어떻게든 내가 잃지 않는 가능하면 잃을 확률이 적은 그런 매매 방법들을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얘기 드렸던 7가지 원칙을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정했고 결과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죠. 금액이 클수록 시장 흐름에 그리고 수능에서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방향이 틀렸으면 빨리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방향을 반대를 타든지 아니면은 반등을 줄 때 빨리 익절하고 손절을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판단이 틀렸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빠른 손절과 익절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고 최대한 시장의 흐름에 순응해서 추세를 지키면서 추세 추종으로 매매하도록 노력하는 게 오늘 얘기 드릴 해외 선물 매매를 그래도 잘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지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마인드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엔 잘 안 지켜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하나 이 중에서 잘 지켜갈수록 앞으로도 해선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